자, 무효의 종류 보시죠. 자, 이거 다 지워도 됩니까? 아, 잠시만. 지워야 되는데. 지울게요. 네. 자, 무효의 의 그리고 지금 무효의 종류라고 있는데, 자, 종류를 나눠보면 자, 절대적 무효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상대적 무효. 자,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자, 구별했고. 자, 두 번째가 자, 전부 무효 그리고 일부 무효. 이랬단 말이에요. 자, 어디가 원칙이죠? 왼쪽이. 자, 그러니까 자, 이쪽이 원칙이 되는 거고, 원칙. 자, 그리고 이쪽이 예외죠. 자, 원칙 예외. 자, 이제 하나 남았는데 세 번째가 자, 확정적 무효. 자, 확정적 무효라는 게 있고, 그리고 자, 유동적 무효라는 게 있어요. 유동적 무효. 그런데 여기서 가장 무효에서 중요한 데가 어디냐면 사실 여기입니다. 유동적 무효. 여기가 가장 중요하고. 자, 그렇다면 일단 자, 원칙은 확정적 무효다. 예외가 유동적 무효. 그랬는데 확정이란 말을 언제 쓰는 거죠? 확정됐다, 끝났다죠. 뭐가 정해졌다, 끝났다, 그때 확정이란 말을 쓰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자, 가바고라고 붙여게 그랬습니다. 자, 이거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이거 무효죠. 자, 무효. 자, 끝난 거죠. 반사회주에서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 행위가 유효로 바뀌면 돼요, 안 돼요? 이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번 무효면 끝까지 무효야. 이걸 우리가 확정적 무효. 유효가 될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자, 유동적 무효는 뭐냐면 자, 지난주 건데 자, 대리권을 준 적이 없다. 대리권을 준 적이 없다. 자, 그러면 얘가 본인. 자, 이거 무권 대리인. 무권 대리인, 이거 상대방. 자, 이렇게 해서 매매. 만약에 대리권이 있는 대리권이 있는 대리인이 행위를 했다면 현명하고, 그러면 효과가 본인에게 갈 텐데, 자, 대리권이 없는 애가 행위를 한 거 아닙니까? 이 행위를. 자, 그러면 본인에게 효과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왜 뭐라 그래? 무효. 무효라니까, 무효. 근데 자, 이 무권 대리인 행위가 본인에게 유리할 수도 있다. 기억납니까? 자, 5억짜리 아파트인데, 그렇죠? 그렇죠. 7억. 이렇게요. 잘 기억하십니다. 이렇게. 자, 그럼 본인이 받고 싶겠죠. 자, 그러면 자, 무효가 뭘로? 유효로 바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뭐 해주면, 주인 인정해주면. 그러면 잠깐만 저 봐보세요. 원리 원칙대로 설명 일단 해볼게요. 원리 원칙대로. 자, 유동적 무효라는 게 유동적이라는 뜻이 봐봐. 자, 본인이 봐봐요. 무효인데 본인이 추인을 하면 유효죠. 추인을 안 하면 무효죠. 그냥 거절하면. 그러니까 딱 중간에 서서 본인이 추인을 할지 안 할지 아직 모르겠다고. 유동적. 이게 원리 원칙의 설명인데 잠깐만요. 자, 좀 복잡하면 적어보세요. 자, 한 번 머릿속에 기억은 한 번 무효면 끝까지 그냥 무효야. 유효가 될 수가 없대. 확정적 무효. 그런데 지금 무효인데 뭘로 바뀔 수도 있다. 유효로 바뀔 수도 있다. 유동적 무효. 이해됐습니까? 자, 쉽게 말하면 이제 문제 풀이로 들어가야 되니, 자, 유효로 될 가능성이 있다고요. 즉 추인할지 기타 등등 가운데 뭔가가 들어가면 유효로 바뀔 수가 있는 무효를 무슨 적 무효라고 그래? 유동적 무효라고 한다. 근데 원칙은 뭐가 원칙이에요? 확정적 무효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유동적 무효가 있을 뿐이라니까요.
이해 되겠죠? 자, 그리고 시험은 이제 유동정부가 나오는데 교재 135페이지. 교재 135페이지. 교재 135페이지. 그 야한가을에 3번에 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그랬나요? 거기다가 밑줄을 쫙 그으세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거기다 밑줄 쫙.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앞부분 그렇죠. 거기다 밑줄 쫙 그으시고 아니 3번 야한가을 3번 135페이지 쭉 위에 관련 판례 박스 밑에 야한가을 3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되는 법률상 이 법이 바뀌었다고 이게. 자,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되는 법률상 거래 허가받지 않고 토지 거래 계약의 법률관계 그랬잖아요. 이걸 유동정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험지에 유동정부라고 나오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와도 풀어야 돼요. 뭐 받지 않고 허가 받지 않고 거래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자, 가박을 하고 토지 가지고 매매를 하는데 자, 이 토지가 자, 토지 거래 허가구역. 자, 토지 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거? 토지를 뭐 할 때 거래할 때 뭐 받으라는 거죠? 허가. 뭐라고요? 토지 거래할 때 허가 받으라고요. 허가 받으라고. 자, 그러면 건물. 자, 이건 허가 받을 필요 있고 없고. 법이 아니라 국어고 국어. 잠깐만. 자,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 받으라고요. 그러면 자, 건물은 허가 받을 필요 있고 없고. 없고 토지만 받으라고. 토지만.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라고요. 토지 건물 허가 구역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 그러면 토지에 대해서만 허가를 받으시면 되겠네. 자, 나중에 판례가 나올 테니까 요거 한 잡아 놓으시고. 아하.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 받으라는 소리예요. 허가. 그런데 자, 여기서 거래하는데 허가를 안 받았다니까. 이렇게. 그러면 보나마나 허가를 받으라 했는데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취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지. 어? 아니 그러니까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취득할 수 없다를 뭐라고 그래? 무효. 자, 무효 이랬습니다. 그러면요. 자, 어른 왜 취득을 못 합니까? 이유가 뭘 안 받아서 허가를 안 받아서. 그러니까 무효란 말이에요. 근데 자, 나중에 이제 뭘 받았다. 허가를 받으면 취득할 수 있겠죠. 유효.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지금은 뭐인데 무효인데 나중에 얼마든지 뭘로 유효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무효를 뭐라 한다고요? 유동적 무효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허가를 받게 되면 자, 소급에서 이렇다니까요. 뭐에서? 소급에서. 자, 소급에서를 다른 말로 바꿔봐요. 소급이 뭐죠? 뭐부터? 처음부터 유효로 만든데 이렇게. 다시요. 매매 계약이 먼저입니까? 허가가 먼저입니까? 매매가 먼저지. 그러니까 매매를 먼저 했고 나중에 허가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가 받은 그때부터 유효가 아니라 계약을 한 처음부터 유효가 된다고. 됐습니까? 자, 그러면 허가를 받아야 유효 아니에요? 그러면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무효네. 무효. 그래서 자, 허가 받기 전 상태입니다. 지금 허가 받기 전 상태라고. 그냥 무효라고 그랬어요. 제가 무효. 그런데 아무튼 계약이 매매 계약이 됐건 무슨 계약이 됐건 아무튼 계약을 했다. 그러면 주된 의무하고요. 주된 의무하고 자, 부수적 의무가 항상 따라붙어요. 이 말도 기억하셔야 돼. 무슨 의무가 따라붙는다고? 부수적 의무. 그러면 여기서 이 매매 계약의 주된 의무는 한 사람은 뭘 하는 겁니까? 한 사람은 등기를 넘겨주는 거고요. 한 사람은 대금을 지급하는 게 주된 의무겠죠. 그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효라면서요. 그러니까 자, 이 두 가지가 무효라고. 두 가지가 무효. 그런데 아래쪽에 자, 부수적 의무가 따라붙는다고 그랬어.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매매가 이루어졌다면 여기서는 부속 의무 뭘 같이 받아야 됩니까? 허가. 그래서 무슨 절차? 허가 절차. 무슨 절차? 허가 절차에 협력할 의무. 허가 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따라붙는다니까요. 그래서 허가 절차에 협력할 의무는 유효 이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무효가 되는 부분은 위쪽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 유동적 무효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은 이렇게 분리할 수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위아래로 분리할 수 있으면 된다. 자, 그러면 자, 위쪽이 뭐가 됩니까? 위쪽은 등기와 대금적은 무효라면서요. 무효가 뭐죠? 무효가? 처음부터 만난 적이 없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아직은 무효입니다. 허가 받기 전까지는 무효라고요. 자, 그러면 어디가 무효라고요? 등기와 대금 쪽이. 그러면 자, 등기와 대금 달라고 무효야 무효. 달라고 이행을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안 되는 거죠. 무효인데 만난 적이 없는데 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 자, 그렇다면 달라고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말은 아직은 무효이니 뭐 할 필요도 없고 줄 필요도 없고 이행할 필요도 없고. 자, 세 번째 그 말이죠. 자, 이행을 하지 않아도 무효야 무효 지금. 자, 이행을 하지 않아도 여기다는 채무 불이행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겠죠. 무효인데. 그래서 자,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어간다 이 말 자체가 나올 수 없다고요. 채무 불이행 책임 이 말 자체가 나올 수 없다고. 이 말 자체가. 자, 네 번째. 그래서요. 자, 채무 불이행이라는 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자, 적고 설명하겠습니다. 자, 채무 불이행을 이걸 이유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도 안 돼요. 뭘 할 수도 없다고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채무 불이행이라는 말 자체가 없다는 거 얘기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자,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거 자체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해제도 안 돼요. 이것도 없는 거지. 이것도. 가바오라고 둘이 이렇게 매매라는 걸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매매가 되는 모습이 자, 계약금 그리고 중도금 그리고 잔금 등기 이렇게 하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계약금을 자 1억, 중도금 1억, 잔금 1억 이렇게 더 쳐볼까요? 그리고 계약을 10월 1일, 자 중도금은 10월 15일, 잔금 10월 30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계약금은 계약서를 작성과 동시에 줬겠죠. 자, 오늘이 지금 10월 1일입니다. 그러면 10월 15일 날짜가 되면 매수인은 얼마를 중도금 얼마를 1억을 줄 채무가 있죠. 맞잖아요. 줄 의무가. 그러면 이렇게 채무가 발생되는 이유는 갑과 을이 체결한 이 매매 계약이 정상적으로 유효이니까 이런 채무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10월 15일 날짜가 되면 채무 이행하시면 됩니다.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10월 15일에 중도금 1억의 채무가 있는데 이걸 안 줬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불이행이라고 그래요. 불이행. 지금 무슨 말입니까? 뭐가 있는데? 채무가 있는데 안 줬다고요. 그러면 얘랑 같은 말이 이제 어떻게 쓸 거냐면 채무가 있는데 채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필연적으로 얘한테 손해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매수인이 15일 날 중도금 1억을 주기로 했다. 그래서 갑이 병에게 약속을 해요. 15일 날 내가 1억 줄게. 갚을게 나도. 근데 여기서 1억을 안 주면 이행을 하지 않으면 얘도 못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채무를 불이행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따라붙는 말이 손해배상이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뭐 하면 뭐 하는 거죠? 같은 말이 따라서 하세요. 자, 채무 불이행 손해배상이라고요. 채무 불이행하면 무슨 배상 해줘야 됩니까? 손해배상. 그러면 채무가 있는데 하지 않으니 손해배상 해줘 이 말이잖아요. 유효일 때 쓰는 말이라고. 유효. 그러면 자, 이 갑과 을의 계약이 무효야 무효. 무효라는 말은 효력이 없는 거죠.
그럼 무효면 뭐가 없겠어요? 채무가 없지. 채무가 없다면 불이행이라는 말도 없는 거 아닙니까? 무슨 배상 나올 수가 없어요. 손해배상. 구조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은 무효이니 자, 등기와 대금 이행을 청구할 수도 없고 이행할 필요도 없으며 다시 자, 이행을 하지 않으면 뭐가 아니야? 채무 불이행이라는 말 쓸 수가 없고 채무 불이행이 아니니 무슨 배상도 없고 손해배상도 없고 자,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되고 안 되고 무슨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까? 채무 불이행이라는 말 자체를 쓸 수가 없다고요. 무효 단계에서는 만난 적이 없는데 무슨 채무가 있을 거며 채무가 없는데 무슨 불이행이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까? 이해되신가요? 자, 그런데 아래쪽 자, 아래쪽은 제가 유효라고 그랬는데 부수적 의무인 허가 절차에 협력할 의무는 유효 이랬단 말이에요. 허가 절차에 협력할 의무는 유효라고. 그러면 자, 첫 번째가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냐고 매매가 이루어졌다면 자, 허가 받으셔야 되잖아요. 자, 허가 받으러 구청에 같이 가자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 무슨 절차에? 허가 절차. 허가 절차에 뭐 하라고? 협력하라고. 같이 구청에 가자고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협력을 청구할 수 있다. 협력을 청구할 수 있다. 두 번째. 자, 근데 자, 허가 절차에 자, 협력을 자, 청구를 했는데 들어주지 않아요. 들어주지 않는다. 그러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소구할 수 있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근엄할 필요 없는데 수업이 너무 근엄하다. 괜찮아요. 좀 봐보세요. 뭐 이렇게 걱정하고 그러십니까? 다 합격할 거라니까. 다 합격한다. 다 합격. 언젠가는 한다니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아이 C라니 누가 그랬습니까? 기가 밝고 생각보다는 내가 다 합격한다니까. 포기만 안 하면 돼. 포기만. 그러니까 말해줬던가요? 올해 들어가지고 그 요즘 수험생들 보면 상당히 솔직하세요. 정말 보면 그래. 상당히 솔직하신 것 같아. 그 지금 내일 수업하러 갈 곳인데 거기에 사수생이 있습니다. 사수생. 근데 그 제가 나가는 학원에 아니고 그 앞에 학원 생겼어. 근데 얘기를 들어봤더니 11월 달에 다녀가지고 3월까지 다녔다 그러더라고. 처음에 포기 이렇게. 그 다음에는 10월 달부터 5월까지 다녀. 힘들어. 포기 이렇게. 자, 그 다음에는 11월 달부터 7월까지 다녔어. 포기 이렇게. 그 학원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학원에 온 거지. 11월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걸 내가 알게 된 거야 이게. 그래서 자, 포기만 하지 마세요 그랬거든. 공인중개사 시험은요 마약이라니까. 마약. 그러니까 중간에 하다 보면 보여줬잖아요. 지금 나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어.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안 할 것 같죠. 근데 안 그래요. 그 다음 해가 되면 봄바람 불고 시작하잖아. 코에 봄바람이 들어오면 다시 학원에 나오게 돼 있다니까. 구조가 나온다니까요. 막 학원이 나를 부르는 거야 이게. 근데 또 그냥 오기는 또 창피하거든. 또 파마하고 또 이렇게 못 알아볼게. 파마하고 재수까지는 파마고요. 재수까지는 파마고 이제 삼수로 넘어가면 파마로 해결이 안 돼 이게. 그래가 성형감 그게 그건 좀만 기다려봐요. 삼수까지 선글라스 끼고 와. 선글라스 딱 이렇게 파마하고 선글라스 끼고 뒤에 앉아가지고 딱 이렇게 모르겠지. 다 알아. 왜 몰라 알지. 그리고 이제 사수가 되면 성형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차피 그럴 거면 올해 그냥 끝나시는 게 맞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공인중개사 공부는 머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정말. 또 누가 한숨 쳤냐 이게. 자,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머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머리하고 상관은 없고 정말입니다. 머리가 좋고 나쁘고 이게 연세가 드셨고 젊고 전혀 중요치 않아. 반복이야. 정말로 반복.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바람만 피지 않으면 이건 합격해요. 바람만 안 피면. 여기서 말하는 바람이라는 게 제가 몇 번 말해주지만 지금 벌써 터졌다니까. 정말 빨라 올해. 그러니까 바람을 피지 말라는 게 제가 말해줬잖아요. 제 것만 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제가 무슨 신도 아니고 제 강의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거든. 근데
그 제 강의가 마음에 안 들고 다른 분께 들으면 그분 것만 파세요. 이걸 왔다리 갔다리 이걸 우리가 바람이라고 그래. 왔다리 갔다는 걸. 그러니까 특히 왜 그러냐면요. 이 강의라는 게 민법 강의를 들어보면 또 아시겠지만 결론은 항상 같거든요. 그러니까 민법은 결론이 바뀔 수는 없거든. 근데 이 결론을 도달해내는 방법이 달라요. 이걸 강의라 그래. 이걸 설명 방법이라 하고. 여기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바람을 피게 되면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곤란하다니까요. 이거 나중에 어떻게 정리해 준가 봐보세요. 저는 이렇게 해주는데 다른 교수님도 이렇게 안 해준다. 근데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이렇죠, 이렇죠, 땅땅땅 치고 나가야 되거든. 그래서 시험지에 가서는 시험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보는 순간에 정답을 땅땅땅 이렇게 하고 오셔야 되는데 그걸 바람을 펴놓게 되면 제가 작년에 봤던 분 중에 6명까지 피다. 6명까지. 그러니까 민법 선생을 6명을 선택하라고 한 거예요. 와, 그렇죠. 한 명도 힘든데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이게. 그러니까 이걸 6명한테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 들어 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게 한 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명한테 들었다. 한 명 걸 6번 들은 게 훨 나은 거지. 이렇게 주셔야 된다. 이해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좀 그렇게 좀 해주시면 되겠고. 제발 좀 동영상까지 촬영하고 있어서 제가 노골적으로 말하기 좀 뭐한데 제발 부탁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올해로 지금 강의가 19년째거든요. 공인중개사 강의가 분필 잡고 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제가 여러분들 왜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는 그 선생님들 다 알아줘. 그런데 제발 자존심 상하게 비교는 안 했으면 좋겠어. 정말로. 왜 그러냐면요. 제가 그쪽에 비교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그쪽이 나를 비교 대상으로 삼아야 되거든. 아 정말이에요. 서울에서 같이 해봤다고 그랬잖아 내가.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질문을 하게 되면 제 강의를 가지고 질문을 하는 건지 그 사람 거 질문 가지고 질문하는지를 금방 안다고요. 같이 수업을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은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어요. 강의를 19년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다 알아. 달인이라고 달인. 그렇죠? 그러니까 제 말 들으시면 돼. 그러니까 맞춰보세요. 찾아오세요.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될 게 제발 좀 들어봐요. 잠깐만 좀 하겠습니다. 자, 제가 무슨 학원 관계자도 아니고 저는 강의하는 사람이야. 근데 뭘 알아야 되냐면 똑같은 이게 제품이 있는데 설날이잖아요. 이게 사과가 있다고 쳐봅시다. 이 사과가 정말 품질이 좋고 이게 유기농이고 이게 시장에 있고요. 그리고 백화점이 있다. 그러면 이 차이는 봐보세요. 백화점에 들어간 사과도 같은 농장일 거잖아요, 이게. 근데 포장지만 차이가 있을 뿐인 거라. 그러니까 혼동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원래 수험생들은 귀가 얇아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를 타기 마련인데 제가 봤을 때는 무슨 얘기인지 감 잡으셨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시내에 있는 학원들보다는 뭐라고 그랬어. 지금 동영상 찍어가지고. 자, 그 학원들보다 우리 학원에 강의하시는 교수님들의 역량이 훨 뛰어나요, 정말로. 제발 부탁인데 비교를 해봐 가서. 그러지 말고 옆에서 망설이고 있는 분들한테 비교를 시켜줘봐요. 여러분들이 그래야 그 자신감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말 듣고 제가 잘났다가 아니라 비진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강의를 저한테 들었잖아. 그냥 비진이를 틀어놓고요. 제 거랑 그분 거랑 다 비교를 해봐봐. 누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는지를 보시면 알 거 아닙니까? 오늘 예를 들어서 지금 표현들을 했다. 표현들을 맞비교를 해봐요 한번. 괜히 그 간판만 보려고 하지 말고. 무슨 말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우리 학원에 좀 추구하는 교수님들이 이렇게 몇 명을 보면 정말 더 낫다고. 여러분들 봐보세요. 어떤 선생이 11월 달부터 돌리고 오면서 노래 부르는 선생이 어디가 있어? 안 그래? 솔직히 중개사법? 따라서 하고 있잖아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해준 경우가 드물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동차 합격이라는 걸 하려면 중개사에서 점수가 확 뛰어 올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준 선생님이 드물단 말이에요, 내 말은.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저 빼고요. 제 얘기 안 할게요. 대구에서 우리 학원의 중개사보다 더 강의 잘하는 사람 없어. 제가 봤을 때는. 없다니까요. 없어. 그쪽 학원생들 내가 다 아는데 얘가 제일 나아. 근다니까요. 저 빼고 지금. 그러니까 개론도 봐봐요. 개론도 우리 개론쌤도 잘해 강의. 저 알아요 개론쌤. 잘해. 공법쌤도 얼마나 열정적이냐 그게 봐. 그리고 공시법쌤 봐봐 멋있잖아.
재밌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학원에 출강하는 교수님들이 최고다. 그런 여러분들이 그런 시그널을 보내줘야 여기 교단에 서서 강의하는 사람들이 더 힘을 내서 강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믿어주셔야 더 힘이 날 거라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주변에 흔들리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한번 와서 들어보라 그래. 한번 들어보면 그 말에게 빠져가지고 못 나갈 거야 아마. 알겠죠? 해봐라 한번. 자, 바람 피지 말자. 바람 피지 말자. 해봐봐. 예? 자, 다시. 아무튼 바람만 안 피면 학교 갈 거야 전부 다. 자, 다시. 자, 위아래로 좀 나눠놨는데, 자, 위쪽이 지금 무효 아닙니까? 무효. 그리고 아래쪽은 제가 유라고 그랬는데, 허가 절차에 협력할 의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이거 유효입니다. 이거 유효. 자, 그러면 허가 절차에 협력에다가 청구할 수 있어요? 같이 구청에 가서 요구할 수 있다고. 유효니까. 그리고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자, 이렇게 해서 매매가 이루어졌는데, 자, 허가를 안 받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허가를. 그런데 구청에 가자. 아니, 허가 받으러 같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구청에 가자 그러는데 안 가요. 이게 이유가 왜 그러냐 봤더니, 자, 5억의 매매가 이루어졌는데 얘가 와서 매매. 자, 7억 준다고 그래요. 이렇게. 그럼 누구 손잡고 가고 싶어 솔직히? 얘지. 얘. 그죠? 그러니까 안 가는 거야 이게. 그러면 얘한테 손이 아닙니까? 그래서 허가 절차 협력해 달라고 뭐 할 수 있대? 소송. 지금 따라옵니까? 좀만 기다려봐요. 자, 그러면 허가 절차 협력해 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고, 자, 청구했는데 안 들어주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근데요, 자, 끝까지 이렇게 했는데도 안 들어요. 협력을 안 하는 거야 이게. 내가 협력을 안 한다니까 협력을. 그래서 만약에 불허가 처분이 떨어졌다면, 그러면 이제 얘기가 달라진 거 아닙니까? 불허가면. 자, 그래서 이때는 무슨 배상이? 손해배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조가. 그러면 위쪽 봐보세요. 자, 위에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안 된다면요. 근데 여기는 손해배상 청구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무엇을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가 안 되지만, 뭘 가지고? 채무 불량을 가지고는 손해배상 청구가 안 되지만, 허가 절차에 협력하지 않아서 불허가 처분이 떨어졌다면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가 된다니까요. 자, 다시. 자, 네 번째. 우리나라는 손해배상. 자, 이 손해배상이 금전배상이거든요. 금전배상. 자, 금전배상인데, 그러면 나중에 얘가 협력하지 않았다? 그러면 손해배상을 해 주셔야 되는데 말이죠. 손해배상인데 그 손해배상 액 산정이 힘들어요. 내가 지금 손해가 발생이 됐다. 그래서 손해배상 해줄래? 그러면 피해 금액이 얼마인지를 자기가 입증을 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허가 절차에 협력하지 않아서 불허가 처분이 떨어지면 손해배상 2천만 한다, 3천만 원 하기로 라고 처음부터 정해낼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손해배상 자, 액수를 처음부터 액수를 정해놓을 수도 있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위아래로 나눠놓고 보면 지금 어떤 차이점이 보이신가요? 차이점 눈치 빠른 분들은, 자, 위아래로 나눠놓고 보니 자, 위쪽은 뭡니까? 위쪽은 전부 다 없다지. 없다. 그잖아요? 없다. 근데 아래쪽은 뭡니까? 자, 허가 절차 협력을 청구할 수 있다.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손해배상 액수를 예정해낼 수도 있다. 전부 다 있다잖아. 그러면 어떻게 일단 해줘야 됩니까? 이걸 빨리 하려면 위쪽은 없다, 아래쪽은 있다. 얼마나 쉽냐고. 이렇게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자, 그러면 위아래 나눠서 말이죠. 자, 위쪽은 뭐가 되고? 없다. 아래쪽은 있다. 위가 뭐죠? 이러면 또 안 되고, 이것만 하려고 하면 안 되고, 뭐가 없다. 어느 쪽 그렇죠? 등기와 대금 쪽. 등기와 대금 쪽은 뭐가 되고요? 없다가 되는 거고, 아래쪽. 허가 절차의 협력은 전부 다 뭡니까? 있다. 일단은. 그러니까 봐봐요. 없다야, 있다야. 근데 없다라고 그랬는데 있는 경우도 몇 개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만 딱 골라내면 된다고.
80%가 있다야. 근데 없다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만 구분을 내면 되는 거지. 있다 없다 차이인데. 됐습니까? 자, 이걸 우리가 유동적 무효라고 그래요. 유동적 무효. 자, 그렇게 하시고, 자, 137페이지로 가보세요. 137페이지. 137페이지. 자, 지금 우리가 방금 유동적 무효를 공부를 했는데, 유동적 무효. 자, 3번에 이번에는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경우 이랬습니다.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데 확정적으로 유효. 그러니까 유동적 상태였는데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경우. 그래서 기억. 허가를 받은 경우 그랬나요? 허가를 받는 경우 이렇게. 그러면 유동적 무효 단계에서 자, 허가를 받았답니다. 허가를 받았다면 이제 뭘로 받게 될까? 확정적으로 유효. 허가 받았으니 이해가 됐나요? 토지거래 허가구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하다가 자, 허가를 받았대요. 그러면 이제 뭡니까? 확정적으로 유효. 자, 니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자, 밑줄 지정을 해제. 그다음 밑줄 거 보세요. 지정 해제. 그러면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가 됐다면 허가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아니, 그럴 거 아닙니까? 허가구로 지정돼 있다가 지정이 해제가 되면 허가 안 받아도 된다는 소리잖아요, 이제. 그러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니까요. 이건 암기가 아니라 그렇겠구나라고. 허가구역에서 허가 안 받았는데 허가 받았다? 이제 유효지 확정적으로. 자, 허가구역이었는데 그 지정이 해제가 됐다는 말은 허가 안 받아도 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이제. 자, 그러니까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는 소리고. 자, 4번. 이제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를 했네요. 자, 기억. 자,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할 목적인 경우 이랬습니까? 암기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냥 뜻만 문맥만 이해하시라고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할 목적인 경우 저 좀 봐보세요. 또라이들이지 이거. 또라이들 아니에요, 또라이들. 봐봐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 받아야 되는데 계약서를 쓰면서 우리는 허가 받지 말자 이렇게. 왜 또 연기가 어색해요, 제가? 잠깐만. 아니,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나중에 허가를 받으셔야 되는데 계약서를 쓰면서 이러고 있다니까 둘이. 우리 허가 받지 말자 이렇게. 허가 안 받는다고 둘이.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할 목적인 경우. 그러면 확정적으로 뭡니까? 무효. 허가 안 받는다는데 한 잔 넘겨봐요. 자, 니은. 쉬워요. 자, 불허가 처분이 있는 경우 그랬습니다. 밑줄 쫙 불허가 떨어졌대. 불허가. 그럼 허가 못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확정적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무효. 확정적으로 무효. 자, 우리 태건. 자, 유동적 무효 상태 계약은 당사자. 자, 쌍방을 동그라미 쳐보세요. 쌍방. 거기다 적어볼까요? 일방이 아니라 쌍방이 허가받지 말자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했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기 봐봐요. 둘이 좀 이해하세요. 그냥. 자, 허가구역인데 허가가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갑도, 을도, 먼방이, 쌍방이 합의하에 허가받지 말자 이랬다고요. 그럼 허가구역에서 허가 안 받기로 했기 때문에 무효지. 근데 만약에 쌍방이 아니라 얘만 아는데 얘만. 그럼 뭘 하면 돼? 소송. 알겠죠? 그러니까 먼방이, 쌍방이 허가받지 말자라고 했다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이 정도까지. 됐습니까? 자, 그리고 한 장을 더 넘겨보세요. 자, 그리고 140페이지 가보면 무효형의 취인하고, 자, 141페이지에 무효형의 전환이 있나요? 여기. 저 토요일날 저도 딱히 할 일도 없는데 민법도 보강이나 한번 할까요? 아니요. 네. 자, 종료까지 했습니다. 자, 이번엔 전환. 자, 전환. 어차피 3, 4월달에 해야 됩니다. 보강. 자, 전환. 자, 전환을 설명하기 전에 교재에다 하나만 체크를 하고 제가 설명할게요. 자,
141페이지 아래쪽에 가보면 이번에 무효행위 전환이라고 돼 있죠. 138조. 자, 법조문 읽을게요. 자, 138조 무효행위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혹하였으라고 인정될 때는, 자, 볼펜 들어보세요. 자, 다른 동그라미. 마지막 다른 놓쳤다. 또 법조문 141페이지 141페이지 자, 138조 다시 봐봐요. 아래쪽에 박스 법조문 보시라고. 제일 아래쪽에 138조 무효행위 전환. 무효인 법률 행위가 다른 법률행위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혹하였으라고 인정될 때는 다른 있죠. 그 다른에 동그라미를 치시라고. 다른 그리고 그 밑에 적어봐요. 그 X 그가 아니라 시험지는 그로 바꿔버린다고. 다른 자, 다른 동그라미. 자, 다른 법률행위에서 효력을 가진다. 좋습니까? 자, 전환이 뭐냐면 여기 좀 무효인 행위가 있는데, 자, 무효인 행위. 자, 이 무효인 행위를, 자, 유효한 행위로. 이렇게요. 자, 무효인 행위를 유효한 행위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이걸 전환이라 그래요. 무효인 행위인데 이걸 어떻게 해요? 유효한 행위로 바꿔주는 걸 전환이라고 한다고. 전환. 자, 그러면 자, 그대로 가보면 첫 번째가, 자, 요식행위가 있습니다. 자, 요식행위. 자, 요식행위. 이거 자, 다른 말로 신분행위. 이렇게요. 자, 무효인 요식행위, 신분행위가 있는데 요걸 자, 유효한 요식행위. 자, 그리고 신분행위. 이렇게요. 요렇게 전환이 된다는 소리예요. 자, 이게 지금 판례 입장이란 말이에요. 판례 입장. 이렇게 제가 항상 말하지만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실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눈치만 빠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걸로 바꾼다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이게 전환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시험에 나올 텐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 된다고 그랬잖아요. 뭔가 아직 하나 설명 안 했어요, 제가 지금. 그 뭔가 규칙이 있잖아요, 지금. 전환이 된대. 뭐 어떤 규칙이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요요 신신 이렇게 앞뒤가 똑같잖아요. 이게 요 같잖아요. 요 신 같으면 전환이 되는구나. 일단은 같으니까 그게 그거지. 자, 표정들이 지금 어떤 표정이냐면 너 그걸 지금 강의라고 하고 있냐? 나도 하겠다 막 이런 표정인데 한번 해보세요. 맞아. 근데 사실 자, 이거 자, 여기 지금 A라고 하는 고화가 있는데, A라는 고화가, 자, 갑이 이 A라고 하는 고화를 자기 자식으로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그러면 갑은 구청 가서 무슨 신고를 해야 될까요? 고화를 그렇죠. 내 자식 오려면 무슨 신고? 입양 신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근데 갑이 구청에 가서 출생 신고를 이렇게 했다니까요. 이렇게. 그러면 자, 출생 신고는 요식행위입니다. 요식행위이면서 이거 신분행위거든요. 내 자식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저 좀 잠깐 봐주세요. 자, 요식과 불요식이 있는데 법률행위는 불요식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불요식과 요식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런 건데요. 자, 불요식이란 방식에 제한이 없어요. 하고 싶으면 대로 하시면 된다고. 그걸 불요식이라고 그래. 근데 요식은 반드시 방식을 갖춰야만 된다. 좀 더 쉽게 말해주면 구술로 할 수 있느냐 없는 차이가예요. 그러면 자, 우리는 매매라는 것 매매할 때 반드시 서면으로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여기 우리 학원 앞에 노점 있잖아. 할머니한테 뭐 살 때, 나물 살 때 계약서 쓰고 삽니까? 생각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자, 그러니까 구술로 얼마든지 되잖아요. 할머니 10,000원어치만 주세요. 5,000원 구술로 되죠. 불요식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된다고. 그러면 요식은 뭐냐면 구술로 안 돼요. 하나 예를 들어주면 제가 동사무소 가가지고 자 인감증명서 한 통을 떼려고 그래요. 인감증명서 한 통만 떼주세요 이렇게 구슬로 떼주세요 이렇게 아무리 애교를 부려도 안 돼. 적어가지고 오라고 그래. 적어가지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구슬로 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뭘로 서면으로만 해야 한다는 거지. 이해됐나요? 그러면 잠깐 더 배경을 말해주면 어떻게 우리 법에서 나누냐면 분쟁 소지가 좀 적다. 분쟁 소지가 그러면 구슬로 돼요. 근데 분쟁 소지가 많은 것들은 서면으로 하라고 그래. 흔적을 남겨놓기 위해서. 이해됐습니까? 자 봐봐요. 그러면 출생신고 일단 이거 생각하지 말고 자 출생신고 자체는 요식행위라고요. 구청 가서 제가 천사 같은 천사를 낳았는데요 내 딸로 해주세요라고 아무리 말해도 안 돼요. 그게 양식 갖춰서 서류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식행위라고. 그죠? 근데 문제는 고아를 출생신고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왜 안 됩니까? 출생신고는 친자만 돼요. 친자란 말은 자기 자식만. 그러면 고아를 출생신고하면 이거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무효지 무효. 그러면 봐보세요. 가업 입장에서는 고아를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이게 무효라는 사실을 알았다야. 무효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얘는 무슨 신고를 했을까요? 입양신고. 입양신고를 했겠지. 그러면 입양신고도 요식행위란 말이에요. 이게 요식행위. 그리고 얘도 무슨 행위가 되는 거고요? 신분행위. 그러면 처음부터 갑이 입양신고를 했더라면 이거 유효 아닙니까? 그러면 자 이 무효인 무슨 신고를 출생신고를 무슨 신고로서 입양신고로 바꿔준다고요. 그래서 얘를 얘로 입양신고를 해서 유효로 바꿔줄게 전환. 그러면 이게 왜 필요할까요? 필요한 이유가 만약에 이런 절차가 없다면 얼마나 복잡한지 한번 봐보실래요? 자, 봐보세요. 저는 지금 처음이라 원리 원칙대로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시험 문제 푸는 건 제가 딱 한다는 문제. 저를 믿으세요. 이거 봐봐요. 그러면 이런 절차가 없다면 그냥 무효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무효가 된다는 게 처음부터 한 게 없는 거잖아요. 이게 처음으로 완전 다 돌아가야 되니까 얘가 다시 고아원으로 가야 된다니까요. 얘를 고아원에서 데리고 왔을 텐데 고아원으로 다시 가가지고 얘한테 야 다시 시작하자. 이거 이상하잖아요 이게.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요. 지금 봐보세요. 입양신고는 쉬울지 모르는데 입양을 했다가 나중에 얘가 파양하는 경우 있잖아요. 파양 절차는 더 복잡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잘못돼서 얘가 입비를 잘못 돌리게 되면 처벌받을 수 있거든. 파양이 더 훨 어려워요. 그래서 대부분은 얘를 고아원에서 데리고 와가지고 바로 이거 입양신고 안 해요. 한 달 정도 같이 살아본다고. 얘가 적응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이해됐나요? 그러면 한 달 정도 적응이 되는 얘를 다시 고아원에 넣어가지고 다시 시작한다고요? 얼마 이게 웃긴 일입니까? 그러니까 다시 어차피 와가지고 무슨 신고 할 거야? 입양신고. 그러니까 출생신고를 무슨 신고로? 입양신고로 바꿔서 유효해준다고요.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10번 보자. 무효행위를 전환시킨다고 그래서 이 무효인 행위가 유효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무효인 행위는 계속 무효입니다. 그리고 무효인 행위가 이 행위가 유효가 된다는 게 아니라 다른 행위로서 뭐라고요? 다른 행위로서 그러니까 이 행위는 그냥 무효가 되는 거고 이걸 출생신고를 입양신고로 봐서 유효를 해준다 이런 소리야. 이해됐나요? 그럼 결론이 뭐야 이게? 자 무효인 요식행위 유효한 요식행위로 전환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요요 신신 같잖아요. 자 여기 불요식행위가 있습니다. 불요식행위. 자 무효인 불요식행위가 있는데 이걸 유효한 불요식행위로 전환이 될 거냐 이건데 전환이 돼요. 자 눈치 빠른 분들 왜 됩니까? 그렇지. 불불 같잖아. 불불 복잡하게 생기면 끝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한다. 불요식이야. 방식이 제한이 없다고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 근데 임대차를 하려고 그랬는데 자 전세권 했다고 쳐봅시다. 잘못된 거잖아요 이게. 그쵸? 그러면 자 임대차로 바꿔줄 수도 있다. 안 나와 그렇게요? 그러면 자 앞뒤가 같잖아 지금. 불불 전환 된다 안 된다? 된다. 요요 되죠? 신신 전환 된다. 세 번째. 자 여기 무효인 요식행위가 있는데 요식행위.
자, 이걸 분료식 행위로 전환이 될 거냐, 지금 이 소리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사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사례를. 자, 요식행위. 자, 어음 하나 보시고요. 어음. 자, 어음은 요식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채무자가 어음을 발행을 한다고 해서 종이쪽지를 발행한다고 해서 무조건 어음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어음이 되려면 10가지가 나와야 돼요. 어음이 되려면 10가지가 나와야 된다고.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그 10가지 중에서 한두 가지가 빠졌다 어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어음을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 채무자, 금액은 나왔다고. 세 가지는. 채권자, 채무자, 금액은 나왔다고요. 그런데 나머지가 빠진 거야. 그러면 어음이다 아니다? 아니라고요. 10가지가 다 들어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자, 채권자, 채무자, 금액은 나와 있다 종이에. 그럼 어음은 무효 아닙니까? 그런데 채권자, 채무자, 금액이 나와 있다면 어음으로서는 무효일지 모르나 무슨 뭘로써? 사용증으로서는 써먹을 수 있는 거잖아 이게. 그러니까 그 어음, 무효인 어음을 뭘로써? 사용증으로 전환시켜 줄 수 있다니까요. 이렇게. 자, 네 번째. 근데 분료식 행위. 사용증은 방식에 제한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대로 쓰시면 돼. 지불각서 사용증은 방식에 제한이 없다. 아무렇게나 써도 됩니다. 거기에 채권자, 채무자, 금액만 나와 있으면 되거든. 자, 그래서 자, 분료식 행위. 그럼 이 말은 분료식이 무효한 거 아닙니까? 근데 무효인 분료식 행위를 유효한 요식 행위로 이게 전환이 될 거냐 지금 이 말인데. 그러면 자, 차용증. 자, 그리고 자, 어음. 이거 아닙니까 지금. 생각 좀 해보셔봐. 차용증이 무효야. 차용증이 무효라고. 그 말은 채권자가 누군지, 채무자가 누군지,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이 안 돼요. 그걸 좀 더 엄격한 방식을 요구하는 어음으로써 써먹을래요?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안 된다고요. 그러면 결론이 전환이 되느냐 안 되느냐만 나온다고 그랬는데 되느냐 안 된다? 봐봐요. 불, 요불 다 되죠. 안 되는 게 딱 한 가지 아닙니까? 봐봐요. 저 좀 봐보세요. 제가 지금 처음이라 지금 원리원칙대로 설명을 해준 거고요. 자, 문제 푸는데 지장 없도록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다음 주가 이제 설날이고 하는데 갑자기 저 봐보세요. 우리 부모님한테 불효자지면 돼 안 돼? 우리 한교 점점 분위기 이상해져 갑니다. 자, 부모님한테 불효자지면 되냐고 안 되냐고? 안 되지. 그러니까 불효자식은 안 된다니까. 불효자식. 다 되는데 무슨 자식만 안 돼? 불효자식만 안 돼. 끝. 무슨 깔끔 이렇게 되겠죠. 무슨 자식만 안 돼? 불효자식. 이것만 하고 안 된다. 자, 자, 이제 하나 남았는데요. 취인. 자, 교재는 140페이지 있습니다. 교재 140페이지 취인. 자, 첫 번째. 자, 무효인 행위는 원칙이 무효인 행위는 추인을 하여도 자,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무효인 행위는 뭐 해도 추인해도 뭐가 생기지 않는다고요?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런데 이게 무효라는 사실을 알고 플러스 자, 추인을 하게 되면 아이고 추인 자, 이렇게 되면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무효인 행위는 추인을 하더라도 자, 소급효가 없어요. 소급효가 없대. 무슨 말이야 그러면? 소급이 뭐예요? 섬으로 돌아가서잖아요. 그러면 소급효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자, 무효인 행위를 추인하면 무슨 때부터? 추인을 한 그때부터 이게. 자, 그리고 자, 네 번째 적고 설명할게요. 자, 강행법규 위반. 다섯 번째. 자, 그리고 반사회질서 행위. 이렇게. 그래서 자, 강행법규 위반이랄지 반사회질서 행위 이런 애들은 추인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어떤 작업이 필요하냐면 칠판 좀 접어보세요. 자, 1번에 대한 설명이 얘입니다. 얘. 이렇게요. 이렇게. 저 좀 봐봐요. 무효라는 게 원칙이 무슨 무효죠? 절대적 무효가 원칙입니까? 상대적 무효가 원칙입니까?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잖아. 이게 얘들이 절대적 무효인데 원칙 얘기를 하는 거잖아. 원칙.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자 이걸 의미한다니까요. 그래서 얘네들은 자 이거 무효인 행위잖아요. 무효잖아요. 자 먼 일이 안 돼. 추인이 안 되고요. 자 추인이 안 되니 추인을 뭐 해봤자 추인을 해봤자 효력 없다고요.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지. 그런데 이 강행법 규범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라면 알고 추인하면 효력이 있다. 추인은 그때부터. 무슨 소리냐면 여기 좀 A라고 하는 채권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채권자가 있다고. 자, 채권자가 자, 채권자 A가 강제 집행하려고 그래요. 강제 집행. 자, 그래서 갑이 울과 편먹고서 짜고서 가장 매매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등기가 이렇게 넘어갔다. 지금 이 소리 아닙니까?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이거 무효라고 배웠잖아요 이미. 그러면 경매 당하지 않으려고 친구랑 편먹고서 자 등기를 이 빼돌린 이 행위가 반사회적 행위이다 아니라고요. 세금을 내기 싫어서 경매 당하지 않으려고 그건 인간의 본심입니다. 누구나가 다 갖고 있는 생각이거든. 이 정도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질서 안 깨져요. 그러면 이건 강행법 규반이랄지 반사회적 행위 무효는 아니거든요. 다시요. 처음부터 자 어떤 것들 강행법 규반 반사회적 행위는 주인을 한다는 말은 인정한다는 말은 유효로 한다는 소리인데 유효로 할 수 없는 행위들 아닙니까 지금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니까 강행법 규반 반사회적 행위 이런 것들은 자 추인이 안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해봤자 효력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무효행위 추인은 어떤 거냐면 절대적 무효가 아니라 이런 상대적 무효들 두 사람 간의 문제들 이런 것들만 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다시 자 이것만 싹 뺄게요. 이렇게 그러면 자 둘이 짜고서 편먹고서 세금 안 내려고 자 빼돌렸다. 자 그런데 시간 순서를 보면 이 날짜가 이 정도라니까요. 그러면 지금 가장매매니까 그럼 갑에게 대금을 안 줬을 거 아닙니까? 그지 않을까요?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란 말이지 이렇게. 그게 가장매매 아니에요. 그리고 등기만 의뢰앞으로 했다면 근 1년 동안 얘 앞으로 세금이 나왔겠지. 그러니까 얘가 귀찮은 거예요 을이. 그래서 실제로 대금을 준비를 해서 가지고 간다니까요. 야 등기도 내 앞으로 돼 있고 내 앞으로 계속 세금이 나오니 그냥 나이가 팔아라 이렇게. 그래서 돈을 준비해서 가지고 가니 갑이 이 돈을 받았다니까 이렇게 해요. 받았다가 그러면 갑이 이 돈을 받는다는 건 너 가져라 추인이지. 이걸 무효행위 추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 갖는 시점은 자 돈이 넘어간 시점부터 일 겁니까? 이때부터입니까? 돈이 넘어간 이때부터지. 아니 그 전에는 돈을 안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때부터 을 거려면 그 전에 냈던 세금을 다 얘가 부담하라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요. 자 저기 봅시다. 자 무효인 행위는 자 먼인 추인해봤자 효력이 있다 없다. 얘네들 알겠죠? 자 그럼 얘들 빼고 자 이런 행위가 아니라면 추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고 추인. 뭔고 추인? 알고 추인. 무효인 걸 알고 추인을 했단 말이에요. 무효인 걸. 그러면 얘들 봐보세요. 자 얘네들은 이 행위가 무효라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편먹고 했다니까요. 왜 그러실까 오늘. 편먹고 했다고. 편먹고. 그러니까 자 무효라는 걸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알고. 자 알고 무효인 거 알고 있네요. 자 돈 받을 게 인정. 그러면 효력이 있는데 그 효력 발생이 언제라고? 무슨 일 없다? 소급이 없고 받은 그때부터라고. 추인한 그때부터. 알겠습니까? 자, 다시 법 좀 봐봐요. 140페이지. 자, 140페이지 139조.
자,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뭐 하여도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라고 나온다고 시험에. 똑같이요. 저좀 봐봐요. 다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OX. 당연히 오지요. 법조문을 읽었는데 지금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오라고 보시면 된다고. 자,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어떻게 알고 추인, 알고 빨간색 볼펜, 알고 동그라미, 알고. 그럼 알고 추인한 때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그랬습니까? 그 새로운 법률을 본다 밑줄 쫙 그으셔가지고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무슨요? 없다. 소급이 없다. 추인한 그때부터라고요. 그렇게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무효가 끝났네요. 자, 143페이지 제2절의 취소인가요? 자, 취소부터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